네, 이어서 보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은 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시작점을 보통 이제 시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로서 여기 시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다음에 종기가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 끝나는 시점. 그래서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 우리 지난 시간에 82년도 버전과 2009년도 버전을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통상의 운송 과정 동안 계속하고 끝나는데, 끝나는 경우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는 쉽게 말해서 이 네 가지 사유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동등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벤트적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 있죠. 선착순으로. 먼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보험자의 보험 기간은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이 보험에서는 커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 앞에 우리 보험 기간의 시작은 대충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에 했었으니까 끝나는 지점이 중요하죠.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지의 최종 장소,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한 때요. 화물을 차량에서 꺼내서 내리는 것을 완료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태운 차량이 도착한 때 아니고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이 꺼내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양육을 완료한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통상의 운송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통상의 운송 과정. 이게 제 1번. 자, 통상의 운송 과정 2A.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경우 제외하고 화물을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할당 또는 분배가 LCL 컨테이너, 우리 국제 운송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던 레스 컨테이너 로드, 하나의 하주가 한 개의 컨테이너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CFS에서 분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분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보관하거나 할당 분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 그러니까 이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가 뭘 의미하겠어요? 대표적으로 CFS나 뭐 그런 창고나 물류 창고, 보세 창고 이런 게 되겠죠. 우리 그 저기 뭐냐 용담 캠퍼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신선대 부두 그쪽에 여러 창고들 보이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한 때. 이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2A에. 통상의 운송 과정이 요 첫 번째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외에 보관을 위해서, 여기도 보관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 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보관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때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외부적인 데미지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야적을 시켜서 보관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에다가 화물 집어넣고.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양육항의 본선 양육 후 부산항에 들어와서 화물을 내렸어요. 시간이 60일이 경과했습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보험자의 책임 기간은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벤트인데, 1, 2, 3번은 이벤트인데, 네 번째 거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이 화물의 본선 양육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일어나면
그때 보험자의 책임기간이 끝난다. 근데 이 1번, 2번, 3번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으로 60일이 흐르면 끝난다. 자, 항공운송은 좀 짧게 규정해 놨습니다. 30일.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해상 위험에 있어서의 보험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전쟁 위험의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전쟁 위험의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IWC, Institute War Clause, 전쟁 위험과 관련된 약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ICC ABC, ICC ABC는 이걸 적용하거든요. 이 보험자의 책임과 책임의 시작과 책임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보험자의 책임 시기와 종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고 끝나는 지점 또한 본선에서부터 양육될 때 혹은 도착 후 15일입니다. 양육 후 60일은 화물을 다 내리고 나서 60일이죠. 도착 후 15일은 뭐예요? 부산항에 도착하고 나서 15일이죠. 대개 전쟁 위험과 관련된 Institute War Clause IWC에서는 보험자의 책임 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19번 슬라이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고 20번 슬라이드도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장소적인 종료 사유고 4번은 시간적 종료 사유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상보험의 기간까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항공보험입니다. 항공보험은 이제 하주를 위한 보험과 운송일을 위한 보험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수출입하는 하주의 입장에서는 ICC ABC처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해상적하보험처럼 화물에 있어서도 항공적하보험을 부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 칭하느냐? ICC 에어라고 합니다. 뭐 에어 조단 할 때 그 에어죠. 근데 항공화물은 A, B, C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ICC 에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ICC 에어는 ICCA의 내용하고 이 선박이 비행기로 바뀐 거, 뭐 정도? 그런 차원에서의 보험 보장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험 계약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항공화물 하주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포워더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공운송 공부할 때, 항공운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할 때, 프라이 포워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항공화물, 항공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상운송에 비해서 그 기간도 짧고 실질적으로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뜨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에 비해서 그 리드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짧기 때문에 운송 서류의 어떤 유통을 전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송 계약이라고 체결하는 것도 항공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프라이 포워더들이 화물을 수배를 해가지고 운송 중간에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포워더들이 하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을 하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서 포워더들이 일종의 그 하주를 대리해서 보험회사와 운송을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항공화물 하주 보험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어웨이 빌에 이렇게 보험을 부보했다라는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화물 하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주가 직접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중간에 우리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에어 프라이 포워더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것처럼 이 프라이 포워더들이 중심이 돼서 보험 계약을 대리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항공화물 하주 보험이고, 뭐 운송인을 위한 보험은 비행기 자체에 대한 보험 따로 있고요. 자동차 보험이나 선박 보험처럼. 그리고
운송인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항공화물의 운송 도중에 뭐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별도로 부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카고 인슈어런스가 있고 마린카고 인슈어런스가 있다. 그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보험도 똑같이 로이드 SG 팔리시가 신해상보험증권으로 바뀔 때와 동일하게 82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이게 같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ICC 에어 그리고 IWC도 에어카고 ISC 동맥파워 폭동 소유에 대한 약관도 에어카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보험도 있어요. 컨테이너 그 자체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컨테이너도 재산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자체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선사에게 컨테이너를 대여한 업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컨테이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멸실이나 손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하는 그런 보험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컨테이너 약관에 따라서 이 보험 조건을 들고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IWC나 ISC를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2번, 3번을 추가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2번은 뭐냐면 컨테이너 소유자가 컨테이너의 운영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신체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이제 대신 보험자를 통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3번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컨테이너 운영자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뭐 컨테이너 운영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뭐 컨테이너를 뭐 청소를 잘못했다든지 뭐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운송 화물이 만약에 멸실 손상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그러한 책임 보험이 화물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1번에 컨테이너 itself insurance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에 2번과 3번을 뭐 추가를 하든지 뭐 조합을 해서 추가적인 부보를 하는 것이 컨테이너 보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적하 보험에 대해서 적하 보험 뭐죠? 카고 인슈어런스죠.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박도 당연히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박 보험을 hull insurance라고 해요. 그래서 선박이 건조되거나 운항하거나 뭐 이런 도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선박보험이라고 하고 선박보험도 당연히 협회 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을 ITC Course라고 해요. Institute Time Cla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돼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특별 약관을 첨부를 해서 선박이 입는 물적 손해라든지 비용 손해라든지 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으로 하기도 했고 항해보험으로 하기도 했는데 선박보험은 원칙적으로 기간보험을 부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보험 보통 연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박보험의 종류는 뭐 기본적인 선박보험이 있고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보험들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체나 기관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선박 엔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할 수도 있고 선비 디스버스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버스먼트는 선박을 운항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요 비용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일종의 선박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거고, 대표적인 선비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연료비라든지 선원들의 뭐 식품, 식량,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들어가는 돈들, 아니면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이 선비, 일종의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박의 가액이 급등할 때, 이게 이제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박과 이런 것들이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증액보험을 통해서 보험자의 그 어떤 커버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I 보험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선박 보험이라기보다는 선박 회사들, 그러니까 선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사들의 일종의 상호 협동조합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박 회사들, 배를 갖고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자본력이 뭐 보험회사 못지않을 정도의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사들이 보험료를 내가면서 보험회사에게 어떤 자신들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사들이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작은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작은 풀을 통해서 그 일종의 계모임이죠. 쉽게 말하면 계모임 생각하면 돼요. 여러 명이 반 친구 한 30명이 모여서 각출을 해. 이렇게 만 원씩 모아. 실제로 그거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만 원을 만들어 놔. 그 중에서 누구 생일이 됐어. 그러면 뭐 쿠폰을 싸.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뭐 사고가 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메꿔.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계모임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해양 오염 사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P&I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코리아 P&I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 P&I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정책보험입니다. 정책보험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경우에는 뭐 다른 해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혹은 이제 수입보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해상보험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거는 수출을 혹은 수출 또는 수입을 위해서 이제 해상 사업을 하고 수출입을 하면서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그러한 화물의 어떤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적화보험이라든지 뭐 마린 인슈어런스라고 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보험, 수출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자로서 상대방 국가에 있는 수입자가 뭐 대금을 지급을 안 한다든지 뭐 부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 국가에 뭐 전쟁이나 내란이나 뭐 이런 어떤 비상위험이 발생하는, 지금 한국이 지금 비상위험 상태죠. 뭐 아무튼 지난주부터 굉장히 시끄럽죠. 아무튼 그런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한국은 아무 큰 문제 없이 잘 뭐 돌아가고 뭐 일상을 회복하고 뭐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끄럽죠. 저기 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는 우리가 뭐 경제가 뭐 스탑이 되거나 항구나 뭐 공항이 뭐 블락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라들도 있죠. 실제 그게 내란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발생하는 국가들. 뭐 그렇게 돼버리면 뭐 화물을 보내려고 했는데 뭐 안 받아진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수출자나 혹은 그 수출자를 위해서 뭐 신용을 공유했던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손해를 보상해주는 어떤 정책적 목적의
한국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아니라 한국수출보험공사였어요. 한국이란 국가 자체가 수출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대외 경제 성장, 대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혹시 해외에서 돈을 떼일까봐, 대금 지급을 못 받을까봐 수출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게 일종의 공기업으로서 수출보험공사였고, 왜 수출만 해주냐, 수입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수입은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주요 원자재라든지 필수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입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게 K-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비상위험이라든지 신용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대금 회수가 불능이 되거나 수출이 불능이 되거나 뭐 수입이 불능해지거나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근에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국통인의 밤 행사를 가니까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취업한 일상학번이 여러분들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던데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인데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자체가 우리는 한국에 한 군데밖에 없고 해외에도 없는 나라도 있고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을 위해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다. 그런 보험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